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학부 마치고 당장 회사를 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다음 주제로 연구실, 대학원에 대한 이 안 좋은 소문들, 이게 진짜인가를 따져봤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대학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첫 번째로 교수님이 물건을 던진다던가 인격 모독을 한다는 거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무슨 담배 재떨이 던지고 주말에 자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킨다는 거야. 직접 대학원생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팩트였습니다. 와, 난 이거 소문 속의 이야기 그냥 밈인 줄 알았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 혹은 인맥을 통해서, 정보력을 통해서 문제 있는 교수님들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자대를 갔거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여자 동기들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저보다 2년 더 일찍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 미리 막 어떤 교수님은 괜찮고 어떤 교수님은 조금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갖게 되니까 이런 걱정들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정보다. 어떻게든 이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 알아봐야 됩니다. 알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학원 와서 여러 동기들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고생 시킬 분들 많긴 해요. 뭐를 던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교수님들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차 고치고 있는 분위기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긴 세월 쌓인 습관은 금방 고쳐지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바로 입학을 한다면은 조금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좀 더 괜찮은 교수님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인맥이나 여러 커뮤니티 혹은 인턴을 해본다든지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했다. 참고로 인격 모독 같은 것만 아니면은 심부름이라던가 방청소 같은 거는 불만 안 생겨요. 저희 교수님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뭐를 사와라 혹은 방청소 해라 해도 저는 불만 같은 거 없습니다. 워낙 다른 걸 잘 해주시니까. 두 번째로 살인적인 근무 시간이 걱정됐어요. 대학원 하면은 9 to 9 to 12 되게 유명하잖아. 아주 노예 같은 이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죠. 요즘에는 회사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못 넘는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렇지만 대학원생은 대학원 법이 있어? 절대 없어.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 5년 내에는. 대학원은 이런 법 규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 빡세 보이는 거야. 게다가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어서 자퇴를 한다는 이 썰도 되게 많더라고. 아니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대학원 들어올 수 있겠어. 무서워 죽겠는데. 하지만 막상 여러 연구실 생활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해. 그렇지만 반대로 엄청 자율적인 연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혹은 자율 출퇴근 방식으로 내가 일이 많으면 늦게까지 하고 일이 없는 날은 빨리 퇴근을 하고, 이런 연구실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소문처럼 이 연구실 정보 들어보고 둘러보고 올게요, 다른 연구실 가서 또 정보 들어보고 둘러보고 올게요 하다 보면 어떤 연구실이 빡센 곳인지, 어떤 연구실이 조금 여유로운 곳인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정보력이다. 실제로 대학원 와서 주위 연구실들 보면은 아침밥 먹고 저녁까지 먹고 9시에 퇴근하는 제 학부 동기가 있습니다. 실험하고 보고서하고 랩미팅하고 주말 출근하고 뭔가 되게 많이 해. 그러면은 우리 인식에서는, 학부생 인식에서는 이런 연구실 무조건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도 있어요. 되게 많이 뭔가를 배워가. 학교에 많이 남아있을수록 논문을 더 많이 본다든지 뭔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식도 많이 쌓이고 보고서 작성 능력도 쌓이고, 혹은 운 좋으면은 특허 작성하는 경험도 쌓는 거야. 나한테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럼 이 실력은 뭐가 돼?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죠. 포트폴리오처럼. 그리고 1년차, 2년차 때에나 진짜 빡세지. 왜냐면 일을 처음 하니까. 한 3년차, 4년차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일에 대한 요령이란 게 생겨요. 요령이 생기고 나면은 같은 일이라도 1년차, 2년차보다 한 절반의 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빨리 해결하면 뭐야?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다. 그리고 주말 출근 같은 경우도 되게 대학원생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평일에 좀 더 놀고 싶어가지고 일을 주말에 미리 해야겠다.
평일에 뭐 기념일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커플분들은 이때 일찍 퇴근하려고 주말에 일을 미리 하는 거야. 주말 출근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계속 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그냥 실험이 궁금해가지고,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초반에는 일이 빡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되면은 일의 효율이 더 좋아지고, 또 근무를 많이 한다고 꼭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되게 얻어가는 것이 많다. 만약 근무를 빡세게 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 여러 정보력을 통해서 워라밸 좋은 곳 무조건 주위에 있으니까 꼭 알아보고 들어가라. 이 소문도 뭐 정보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죠. 세 번째로 학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입학하기 전에 석사 월급, 박사 월급, 뭐 대학원생 월급 검색 많이 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돌아오는 답변은 케바케다. 이거는 연구실마다 달라요. 혹은 석사는 최대 180이고 박사는 250 못 넘습니다. 이런 답변 왔어요. 답답했죠. 나는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은데 이런 구체적인 값을 안 알려주니까. 근데 구체적인 값은 내부자 아니면 진짜 알기 힘들어요. 네, 몰라요. 면접 때도 물어봐도 구체적인 값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면접 때 이 대답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실의 경우 학비 내고 생활비 플러스 알파까지 줘가지고 나의 경우 생활하는데 뭐 딱히 빠듯한 점은 없었어 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저는 이 한마디 듣고 돈 걱정 덜었습니다. 혹시나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사치 때문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기 알바를 통해서 500만원 정도를 미리 모아뒀고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1년차 때. 실제로 대학원생 월급은 연구실마다 엄청 달라요. 왜 사람들이 케바케임이라고 답변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 6개월 학비가 680만원이라고 치면은 6개월 월급이 720만원인 곳이 있고요. 그럼 6개월 동안 40만원이 남는 거지. 혹은 6개월 동안 매달 월급을 150만원씩 받아가지고 학비 내고 나면은 생활비가 30만원씩 남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되게 쪼달릴 것 같잖아요. 공대에 한해서는 조교라던가 뭐 장학금 또는 5월에 세금 환급 혹은 과외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취가 조금 힘들지. 나중에 제가 아는 선에서 대학원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월급도 결국 해결이 조금은 됐다. 걱정이 덜었다. 네 번째로 졸업을 안 시켜준다. 이것도 검색 진짜 많이 했습니다. 졸업을 안 시켜준대 교수님이. 석박통합 원래 5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기본 6년이고 늦으면 7년까지 할 수가 있대. 어떻게 버티나 싶었죠. 이미 그 앞에 소문 뭐야, 뭐 9 to 12 7년 어떻게 하지, 또는 뭐 월급 하나도 없는데 7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엄청 쌓이더라고요. 이것도 대학원 면접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연구실 선배한테 이런 답변이 왔어요. 생각해보면 그 선배는 되게 안심을 많이 시켜줬네. 교수님이 졸업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안 한다. 저는 이거 듣고 안심을 했죠. 졸업에 관해서는 큰 걱정 없겠구나. 이 연구실은 졸업 걱정 없겠구나. 실제로 졸업을 안 시켜주는 연구실이 있고 잘 시켜주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턴이나 선배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혹은 교수님한테 돌직구로 물어봐도 되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워낙 분위기 좋고 숨겨진 꿀 같은 느낌이라서 잘 졸업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안 해요. 이게 마치 뭐냐면은 너무 아늑해가지고 정글과 같은 회사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만약 육군 병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면은 군대 3개월 더 할 수 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논문을 더 많이 쓰고 싶어서, 혹은 지식을 더 얻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에 더 남는 경우, 교수님이 졸업을 되게 막는 듯한 소문이 퍼져 있긴 한데 알고 보면 학생 쪽에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면 최대한 졸업을 잘 시켜주려고 해요. 나가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TO는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튼 졸업이 늦는다는 소문도 알고 보니 큰 걱정 없었다.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이 안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았다. 이 네 가지가 솔직히 입학 전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알아보니까 충분히
충분히 소문과 다른 연구실들을 찾아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가는데 외적인 걸림돌은 좀 줄어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적인 걸림돌, 내가 과연 연구란 것에 흥미가 있을까에 대한 자아성찰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쿠키 영상으로 이때 학부 때는 되게 알려져 있는 소문들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외적인 것들만. 중요한 다른 핵심 걱정을 안 했어. 그게 바로 뭐겠어? 연구실 사람들과 내가 과연 잘 맞을지에 대한 것. 이거를 절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어.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고로 이것도 꼭 잘 알아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